안녕하세요. 번제품강 75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운문문헌의 동산 수성행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동산 수성행은 동쪽의 산이 무리로 간다는 뜻인데, 어떤 중이 운문 스님에게 묻기를 어느 곳에서 모든 부처님들의 몸이 나오신 곳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운문 스님이 동쪽 산이 무리로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부처님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는 기본적으로 법신체가 본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신, 그러니까 법신이라고 하는 그 몸이 나오는 법신불이 되는 곳이 어디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견성성불을 하게 되는 위치, 수행자가 견성성불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견성성불이라고 할 때 그 요때 견성한다는 것은 그 법성을 봐서, 그러니까 이 법신불의 성품을 보게 되고, 그 보는 과정을 통해서 합일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합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행자가 법신불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 얘기하자면은 이 물음은 뭐냐면은, 견성성불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는 견성성불을 해서 부처가 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처가 된 존재인데, 인간에서 견성성불을 해서 부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와 같이 우리도 수행자로서 우리 자신도 견성성불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동쪽산이 무리로 가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성철 스님의 본지풍강이라는 저서, 요 저서를 보면은 요 화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동쪽산이 무리로 간다는 이것을 확실히 알면은 일체의 불법을 남김없이 전체를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서 담당선사라는 분이 개송을 지었는데, 그 개송이 요 내용이라는 거죠. 모든 부처님의 몸 나오신 곳이요, 동쪽산이 무리로 가니 남쪽으로 서서 북들을 보고 한낮에 삼경을 치는구나. 자, 그래서 이것을 역학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8개 구궁도 가지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는 후천의 그 수행자의 몸에서 작용되고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모든 그 수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구조를 보면은 요게 건금, 요 건이라고 하는 우주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이 건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성의 종자라고 제가 말해서 불성을 표현해주는 종자인데, 이 건금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그 인간의 몸 속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경에 모든 존재는 불성이 있다.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 불성이라고 하는 요 불성의 핵심이 바로 불성의 종자의 불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요 건금을 또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모든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에서만 이렇게 일체중생 시류불성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역학적 체계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 요렇게 여기에 있는데, 요 위치가 어디냐면은, 방위로 볼 때 이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인데, 그 계절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럼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입동이 이취한 곳이거든. 입동. 그러니까 겨울로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겨울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씨앗은 겨울에는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싹시 트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몸속에 있지만은 활성화가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아직 이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이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불성의 종자가 있지만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입동이 아니라 입춘 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입춘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봄으로 와야 돼. 봄.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요때 싹시 올라온다. 그러니까 요걸 활성화시킬 때 여기로 올라온다는 요 지점으로 와야 되는. 그럴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활성화, 불성의 종자가 활성화, 싹시 튼다라고 싹시 튀어놓는다. 싹을 틔운다. 불성의 종자가 싹시를 틔우는 지점이 입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요 아래에 있다는 거죠. 겨울 구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보면은 이쪽 아래쪽이 북쪽인데 이 아래쪽에 여러분들의 불성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싹을 틔우고 있질 못하다라고 하는 거가 요 괴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산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로 간다고 했잖아요. 물 위로. 그럼 물에 대한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아시아의 그 철학으로 보면은 이 수화목금토라고 하는 오행의 요소라고 이제 부르는 수화목금토. 수화목금토라는 오행의 요소가 작용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오행의 요소가 작용할 때 기본이 삼합 원인, 삼합론이라고 하는 삼합, 지지삼합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것이 작용을 하는데요. 바로 물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지금 물에 대한 거니까 물은 신, 자, 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신이라고 하는 요 위치는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샘물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샘물이 여기서 시작이 되네. 샘물이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 냇가를 이루면서 강을 이루고 연못과 호수를 이루면서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다가 이루는 거죠. 바다가 된 뒤에 이 바닷물이 증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기에 또 축적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진에서 축적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삼합이니까 지지삼합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물은 여기서 생합니다. 물이 생해서 여기로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생, 왕, 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왕고. 그래서 그냥 저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이 생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이 왕성해지네. 여기서 물이 꼭지점 부분에서 왕성해진다. 왕성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물이 끌어올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기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서 증기로 저장이 되는데 이것이 고다 이렇게 되는 거다. 생왕고. 고라는 거는 창고.
창고를 얘기하는 창고. 창고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이 실제적으로 물이 돼 있는 거는 여기가 왕할 때가 이때가 바다라가 되는 거죠. 바다. 여기가 이제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가 여기가 바다야. 그래서 여기를 이 아래를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크라를 뭐라고 하냐면 물라다라 차크라라고 합니다. 물라다라 차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차크라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물라다라 차크라다. 왜 물라다라 그래? 물라다라 차크라. 여기서도 발음이 같은 거예요. 자, 물라다라. 물이란 뜻이에요. 물 속에는 라다. 물 속에 있는 씨앗이다. 그런 뜻이에요. 물라다라. 차크라라는 건 법륜처럼 수레바퀴니까 여기가 물라다라 차크라. 수레바퀴가 돌아간다. 물이다. 물. 똑같죠? 개념이. 물라다라 차크라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물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지금 뭐예요? 바닷속에 있다. 바닷속에 있는데 이 껍질이 아주 두꺼워. 그래서 이것을 마치 방압 조개 속에 있는 진주알, 이렇게 해서 방압 쪽에 있는 진주알, 조개 속에 속 진주알, 마치 방압 조개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그 안에 진주알이 있는 것과 같다. 바닷속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물속에 있는 거죠. 물속에 이렇게 겨울을 지나가지고 여기서 싹을 틔울 때 하나의 씨앗은 싹을 틔울 때 하나의 씨앗이 해체가 되면서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금이 해체가 되면서 싹이 올라와. 싹이 올라올 때 뭐죠? 산처럼 올라오죠. 산처럼 볼록 솟아오른단 말이야. 볼록 솟아오니까 요게 산이 되는 거야. 요게 산. 자,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은 싹을 틔운다는 거는 뭐가 되래? 종자가 썩어서 종자의 껍질이 썩는 거죠. 껍질이 썩어가지고 껍질이 썩어가지고 벗겨져가지고 썩어서 그 풀로 올라오는 거죠. 풀로 올라온.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상 풀로 지상 올라온다. 그러니까 풀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나무로 따지면 나무의 가지에 싹이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마치 볼록 솟아오르는 거니까 산처럼 생겼단 말이야. 산.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돼? 아이가 임신하면 여자의 배가 불러온다고 하죠. 배가 불러오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 올라오는 요 싹을 틔운 요 풀에 열매가 달리는데 요게 이제 자라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씨앗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쪽으로 자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역시 여기에 이제 씨앗이 썩어가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볼록 올라와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이쪽이 어떻게 돼요? 간산괴. 요게 간산괴입니다. 간산괴. 산처럼 솟아올랐기 때문에 요걸 요 괴를 간산괴라고 합니다. 간괴인데 산처럼 됐다. 그래서 간산이라고 합니다. 간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계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계룡. 손진계룡 할 때 요게 계룡. 요게 개. 이거를 닭을 뜻합니다. 닭을 뜻하는데 이게 이제는 손개죠. 손개. 요거는 산을 뜻한다. 언덕, 산. 요거는 언덕이나 산을 뜻한다. 요거는 닭을 뜻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음목을 뜻한다. 음목. 나무를 뜻한다. 나무도 아니다. 나무.
나무인데 음목이야, 음목. 그러니까 지금 나무의 씨앗이 돼가지고 나무로 자란 거잖아요. 나무로 자랐으니까 볼록 솟아서 이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닭이고 여기는 용이다. 요 개는 용이다. 용이다. 그러니까 용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진개가 되는 거죠. 진뢰. 그래서 이렇게 진용, 송개진용이라고 하죠. 송개진용, 그리고 양목이다. 이렇게 양목은 쫙 뻗어 올라서는 쫙 뻗어 올라서 기둥으로 쫙 뻗어 올라서 두 개의 가지로 날아가는 쭉 뻗어 음양으로 나눠져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음양으로 사실은 나눠지는 요 음양으로 나눠지는 지점은 여기다 이런 거죠. 여기서 하나로 올라오다가 음양으로 나눠진다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룡산이 되는 거죠. 계룡산. 그러니까 요게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그러니까 산이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나무가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었다. 요걸 열매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나무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러면 요 위치에서 요 송개에 해당되는 위치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사실은 꽃이 피는 건 여기서부터 피는 거죠. 여기부터 피어나가면 시작하면서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계속 피어나가면서 여기서 꽃이 피고 여기서 열매도 여기서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꽃이 활짝 펴서 꽃잎이 떨어져 나간 상태는 아니고 꽃 속에 열매가 있는 상태니까 마치 꽃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가 닭이 알을 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완전히 성숙된 열매가 아니고 아직 성숙이 안 돼 있는 열매야. 그러니까 꽃 속에 있는 거야. 이 열매가 성숙이 되려면 어디 가서 성숙하냐면은 여기 가야지 성숙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을 지나고 가을로 가서 여기서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수확할 때 성숙이 된다. 성숙이 됐을 때 수확을 하는데 여기서 맺어진 열매는 이제 갓 맺어진 열매다 그런 뜻이에요. 갓.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동산수상행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방위로 볼 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 북쪽이니까 이쪽이 동이잖아요. 동.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를 동. 동쪽이고 요게 간산계잖아요. 그 동산 뭐예요? 요게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 위를 동산이 솟아 올라간다. 그러니까 솟아 올라가는 산이 계속 솟아 오르겠죠. 왜냐면은 이 나무가 자라는 거에 따라서 계속 땅을 밀어 올리잖아요. 이 나무가 땅 속에서 올라올 때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흙을 쳐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볼록볼록 솟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산이었다가 점점 자라는 거죠. 이렇게 자라나가. 이렇게 자라나가죠. 이렇게 자라나가. 이렇게 점점 자라가지고 볼록 솟아오르는 거예요. 산이. 자,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동쪽인데 여기가 해가 뜨는 곳이야. 해가 뜨는 곳. 그리고 여기는 해가 지는 곳이야. 서쪽인데 해가 지는 곳. 그러니까 이쪽이 해가 뜨는 곳. 태양이 떠오르는 곳. 일출 지점이 일출. 동쪽에서 일출이 일어나잖아요. 동쪽에서 일출이 일어날 때 지평선을 위로 떠오를 때 이걸 일출이라고 하잖아요. 일출. 그러면
여기가 일출이고 여기는 일몰이란 말이에요. 이제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몰이야. 이쪽은. 자, 그럼 이쪽은 일몰이야. 이쪽은 일몰.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했을 때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이 되는 곳은 어딥니까? 할 때 법신불을 다른 말로 뭐 하라고 그러냐면 법신불에 대한 다른 이름이 대일열애란 말이에요. 대일열애. 대일열애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부처라는 거야. 태양의 부처, 큰 대우주의 태양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태양의 부처, 그러니까 태양의 부처라 이게 태양의 부처, 빛의, 그러니까 태양의 부처,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의 부처, 태양의 부처다라는 태양의 부처, 대일열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로자나 불이다, 비로자나. 그러니까 이걸 비로자나라는 게 뭐예요? 빛으로 빛나는 알이란 뜻이다. 빛으로 빛나는 알인데 자라라는 건 아침이란 뜻이야. 아침에 떠오르는 빛으로 떠오르는 부처다. 비로자나불이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법신부는 뭐예요? 태양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태양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옛 태양이 아니라 새로운 태양이 되는 거죠.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야 돼. 자, 그러면 태양은 그럼 불의 기운은 어떻게 되냐? 그럼 태양은 불의 기운이니까 불의 기운은 이렇게 물은 이렇게 됐고 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삼합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불은 태양은 여기서 뜨는 거야 원래. 그런데 지평선 아래에 태양이 있으니까 요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새벽이라고 하는 거야. 새벽. 그렇죠. 요 사이가 새벽이야. 태양은 아직 떠오르진 않았는데 밝잖아. 그 다음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지. 계속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태양이 태어나는 곳이야. 그러면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는 생, 여기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고 여기가 태양이 태양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왕성해질 때는 언제요? 낮 12시가 왕성해지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양이 서쪽으로 지잖아. 서쪽으로 졌는데 이쪽으로 일몰 지점에서 졌는데 일몰이죠. 일몰인데 태양은 사라졌지만은 아직 밝음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 태양이 완전히 빛이 없어지는 거는 이 지점이래.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건근갑자가 있는 요 지점이 생황구 할 때 그러니까 창고로 들어가는 불의 기운이, 그러니까 요거는 태양이니까 태양은 불의 기운이야. 불. 그러니까 이거 불이고, 요거는 요 역삼각형은 물에 대한 거래. 물. 그렇죠. 자, 개념이 잡히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게 다 우주의 이치로 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물은 이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윤곽선 파란색으로 바꾸게. 그러니까 이게 고생 이거는 뭐냐면은 물이니까 파란색으로 색깔 이거로. 자, 이렇게 되겠죠? 생, 왕, 고. 불은 생, 왕, 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물과 불의 작용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라는 게 새로운 태양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의 빛이 시작된 지점은 간상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동산 수상행 할 때 산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한 수상. 그러니까 여기 물이잖아요. 물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솟아오르는 거야. 물을
물 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야. 솟아올라가지고 여기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은 이게 지평선을 넘어가면은 여기가 일출이 되는 거야. 요때가 일출이 될 때가 견성성불하는 때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이게 여기 이 일출 지점에 왔을 때가 견성성불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다가 그렇잖아. 법신불이 되는 거니까 법신불이 되려면 태양에 붙여니까 태양이 완전한 태양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여기 처음에 생겼을 때와 일출 지점 사이에는 새벽이다. 새벽.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인시니까 새벽 3시에서 그다음에 아침 7시까지가 여기가 새벽 구간이야. 새벽 구간. 그래서 새벽을 넘어서 아침이 되면은 견성성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성불이라는 건 태양에 붙여 대일열애가 법신불이 자기 형체를 새벽 구간을 지나가지고 완전히 자기 모습을 드러냈을 때가 일출 지점이고 그게 바로 견성성불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에 동쪽에 있는 산이 계속 솟아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솟아오르듯이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거에 따라서 흙을 밀어 올리니까 계속 볼록볼록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서 여기 요 산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쯤 오면은 요 산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요 산이 조그만 산 모양에서 그래서 산을 옮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을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기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뭐 그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동쪽에 산이 솟아올라가는데 물 위로 솟아올라가. 바닷물 위로 솟아올라가. 그것은 마치 나무가 땅속에서 씨앗이 건양금이라는 불성의 씨앗이 싹을 내고 나무가 돼서 풀이 돼가지고 나무로 감목이 돼서 자라면서 꽃이 피고 꽃 속에서 열매를 맺어지는 이런 과정과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따라서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수행자의 메커니즘이라면은 지금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요 열매가 생겼을 때 열매도 씨앗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가 똑같은 건양금이 요 안에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양금이 생겨가지고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동산수상행은 알았어요. 그래서 동산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그 바다고 산이 이렇게 솟아오르듯이 건양금의 부처의 씨앗이 썩어가지고 움터가지고 나무가 돼서 떠오르는데, 그때 마치 그것은 태양이 태어나가지고 이쪽 그 간상계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래서 이렇게 지평선을 넘어가는 요 지점이 요게 바로 견성성불인데, 이거를 우리 인간의 그 수행자의 위치로 보면 심장 차크라다 그럽니다. 심장 차크라. 그러니까 심장 차크라, 그러니까 깨어난 빛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 빛의 심장. 깨어난 빛의 심장 단계에 갔을 때가 바로 견성성불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봅시다. 그럼 열매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가 열매야. 열매인데 지금 여기서 열매가 형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가 서서히 만들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 그 열매가 막 생성이 될 때가 여기 그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러니까 요 열매 안에 태양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드러날 때가 요게 바로 일출 지점이고, 여기가 심장 차크라라고 하는, 그래서 심장 차크라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쪽 일출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요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형체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다. 그런 요 형체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요 형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의 그러니까
요 형체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형체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일출 지점이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우리가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차크라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깨어난 빛의 심장이 되고, 이것은 영리적 원리로 보면은 일출 지점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우리가 비로자나불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수행자의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 그렇죠? 수행자의 입장에서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만약에 이거 입장에서 보면, 열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얘도 사실은, 자, 이렇게 보면은 얘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얘는 물과 불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얘도 요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얘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얘는 대칭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근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점점 더 압축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압축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 27이라고 하는 게 불을 뜻하는 거예요. 요게 태양불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바로 요 존재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 자체가 그러면 물과 불이 하나가 되는 상태란 말이야. 물과 불이 하나가 되고, 목과 금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요 입장으로 보면 물과 불이 하나가 되고, 나무와 금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것이 중궁토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토에서 하나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의 요소로 보면 토에서 수, 화, 목, 금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남쪽으로 서서 북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쪽으로, 제가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얘가 지금 얘가 이렇게 얘가 이제는 실체를 드러내서 심장에서 이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법신불로서 실체가 드러나고 요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드러날 때 여기의 출발 지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심장 차크라가 출발 지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장 자리에서 태양이 떠올랐을 때가, 그때가 될 열애가 작용을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이 견성성불이 된 상태다. 견성성불이 된 상태에서 보신불이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쪽이 남쪽이니까 남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남쪽으로 서서 한다는 건 뭐예요? 남쪽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건 남쪽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 남쪽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남쪽으로 바라보지만은 결국 북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지금 빨간 게 남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남쪽으로 가는 거지만은 사실은 요 북쪽, 요렇게 북쪽으로 가는 거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요거는 개념상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수행자 입장에서는 남쪽을 향해서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시 내려간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북쪽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 남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결국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쪽으로 가는 것은 남쪽으로, 이렇게 동쪽에서 남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가는 것은 서쪽에서 북쪽으로 가. 그렇죠? 돌고 보면은 서쪽에서 북쪽으로 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깝게 보면은 남쪽으로 가는 거고, 조금 멀리 보면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남쪽으로 서서 북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보면 남쪽이지만은 멀리 보면 북쪽이다. 이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 여기서 시작할 때 얘가 또 원형이정 한 바퀴 돈다. 이렇게 볼 때, 그럼 남쪽이지만은 북쪽을 보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낮이지만은, 여기가 한낮이지만은 여기는 한밤중 자정이란 말이야. 여기가, 그러면 한낮이지만은 자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입장이니까 한낮과 한밤과 남쪽과 북쪽이 다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가 되고 제가 그 선악이 하나가 되고 주객이 하나가 되고 선악. 그러니까 이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요 메커니즘대로 돌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구조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다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위도 시공간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시공간이 없어진다. 시공간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남쪽이 북쪽이 되고 북쪽이 남쪽이 되고 선악이 없어지고 주객이 하나가 되고 남녀가 하나가 되고 해와 달이 하나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북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이 하나가 되는 거야. 낮과 밤이 하나로 가는 거야. 왜? 모든 게 다 하나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이렇게 결국 하나로 다 압축이 돼서 궁극적으로 하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남쪽으로 가는 건 사실 북쪽으로 가는 것이고 북쪽으로 가는 건 남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쪽 북쪽이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으로 가는 게 자정으로 가는 거고 자정으로 가는 게 정으로 가는 거야. 이 세계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 이 세계를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정오가 자정이고 자정이 정오예요. 이 세계가. 이 세계는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야. 이 세계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지를 표현을 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남쪽을 서서 북들을 보고 한낮에 삼경을 치는구나라는 얘기는 남과 북이 하나고 낮과 밤이 하나가 되는 거와 하나가 되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돼서 그 일심으로 돌아간다. 일심으로 돌아가니까 남쪽을 쓰는 것이 사실 북들을 보게 되는 거고 북쪽을 서서 보면은 남쪽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시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은 공간적 개념이고 방위 개념이고 낮과 밤은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개념이잖아요. 또 빛과 어둠의 개념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밤과 낮이 하나가 되고 남녀가 하나가 되고 해와 달이 하나가 되고 이게 다 하나로 돌아가니까 남쪽을 서서 북들어오고 이게 이제 이런 논리가 이게 그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니까 이거 알아들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학책 체계에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 하나로 다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부 선생의 이 정역 8개는 하나로 돌아가는 세계를 표현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이원화된 공성연기의 상태에서 공성연기되는 상태에서 작용이 돼가지고 이원론적 세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원론적 세계가 결국 이론론적 세계로 돌아와가지고 음양이 사라지는 어떤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는 본질적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세계 구조를 표현해 준 게 요거고 요 본질적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요 세계가 바로 부처의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구현이 되면은 완전히 부처의 세계가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벽8개의 개념과 이 그 8개 구궁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죠.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동산수상행이라고 하는 거를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해석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남쪽으로 서서 북들을 보고 한낮에 삼경을 치는구나. 밤 12시를 치는구나. 이것도 본래로 하나로 돌아가는 시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로 돌아가는 세계를 규정 짓는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서 이런 방위적인 개념 이런 거를 알지 못하면 서로 상대적인 개념, 서로 연기적인 개념이잖아요. 남쪽과 북쪽은 이것이 생하면 남쪽이 있으면 북쪽이 있고 북쪽이 있으면 남쪽이 그와 같은 연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공성 연기에서 공성의
공성의 상태. 그러니까 공성에서 영기적 세계가 드러났지만은 영기적 세계가 소멸하면서 공성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다. 이 세계는 그러니까 공성의 세계란 말이에요. 공성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공성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공성의 세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치를 이렇게 해서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운문문원도 그렇고 여기 담당선사도 그렇고 성철 스님도 그렇고 이 이치를 긍정을 하잖아요. 긍정을 한다는 것은 이 이치를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이분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 이 역학적 원리를 조사들은 뛰어난 조사들은 영리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리에 능통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나름대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 노릇하는 사람들이 영리에 능통한 조사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리를 가지고 사실 설명을 해준 것이다. 그래서 여기 동산수상행이라는 게 말 자체가 영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영리를 가지고 감춰진 세계, 이 메커니즘 전체를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견성성불하는 이치를 설명해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영리를 모르니까,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러다 보면 영리를 또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너 영리에 다 있구나. 이거 이렇게 알게 된다는 점점. 그러면서 지혜력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운문 스님이 모든 부처님들의 몸이 나오신 것입니까? 어느 것이 모든 부처님이 나온 것입니까? 물었을 때, 어떤 스님이 물었을 때 동산수상행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사실은 알려준 거죠. 답을 이미 준 거야. 답을 준 거야. 알려준 거야. 그런데 화두가 나서나 하시는 분들이 이 영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이 운문 스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답을 이미 동산수상이라는 걸로 답을 내줬다는 것을 모르니까 행설수설들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설수설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리로 하나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운문식을 보겠습니다. 운문식언을. 이것도 역시 운문 스님과 관련된 건데, 운문 스님에게 어떤 중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간시거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운문 고선사가 송하였다. 운문의 마른 똥막대기요. 법부와 삼신을 모두 뛰어넘었도다. 일 없이 산에 나와 노니 돈 100냥을 지팡이 끝에 걸었도다. 대종고가 뭐라고 여기다 평을 했냐면 나기똥으로 귀신의 눈동자를 바꾼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자,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하니까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뜻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는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우주 일자 이게 법신체죠. 우주 대우주의 법신체에서 이 대우주의 법신이 자신의 씨앗 불성의 씨앗을 그렇죠. 이 법신이 불성의 씨앗을 각 사람 몸속에다가 심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은 그 양상이 이 8개 구궁도에 다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게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요게 건양금이 들어와 있는 요게 씨앗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삼역팔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요게 건금이잖아요. 요 건금이
요 우주 이게 우주 절대 그 주제자로서의 건금인데 이 건금이 그 수행자의 건금으로 불성의 씨앗으로 심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천계고 이건 후천계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심어질 때 그거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구조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결국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씨앗이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에 불성의 씨앗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양상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 원래 이렇게 건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 곤이라고 하는 그 공 속에 법성이 씨앗이 여기에 이렇게 생성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요 안에 이렇게 생성이 돼 가지고 요것이 이 자궁을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요 자궁을 열고 연기 구조로 이제는 세계가 창조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요게 씨앗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씨앗이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씨앗이 여기가 이제는 건금의 씨앗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라는 거죠. 내려왔을 때 요게 요 밑으로 생겨졌잖아요. 밑에. 근데 얘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건금 요 씨앗을 사람 속에다가 심었어요. 사람 속에 심으면 사람도 역시 곤 속에다가 건을 심은 거죠. 그 소주체의 곤 속에 건을 심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된 거죠. 여기가 되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요 수행자를 지금 이렇게 정자에서 앉혀놨잖아요. 앉혀놓은 요 수행자의 이 상태를 그러니까 이 건이 머리고 그러니까 요 지금 이 건곤계에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때 요 건곤계에서 이것을 이렇게 놓을 때 뭐라 하냐면 요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서 요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머리고 어머니는 배란 말이에요. 배. 요게 배다. 그럽니다. 배. 그러면은 건금이 위에 있고 이 아래로 지금 곤을 안속으로 집어넣어서 요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거는 위에 건이 있고 아래 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구조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건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배다 요거 머리다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가져왔다 하면은 얘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걸 가리키는 요렇게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겠죠. 머리에 건이 있으니까 건금이 머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래로 뻗은 거잖아요. 우리 몸도 보면은 이렇게 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나무는 그러면 원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원래는 얘는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로 따지면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얘는 나무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씨앗이 하늘에 심어진 거고, 그러니까 얘는 하늘에 심어진 거고, 하늘에서 심어진 씨앗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 땅으로 열매를 내리는 거고, 요거는 땅에 심어진 씨앗이, 여기서 땅에 심어지는 씨앗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란 말. 그래서 하늘에다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조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사람으로 따지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요 두 개가 합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됐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서 내려오는 건 이렇게 되고 밑에서 올라가는 거는 이거라 이거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삼각형 대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어. 삼각형과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이거죠. 이거 똑같이 얘도 똑같이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똥이라고 하는 것은 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나옵니까? 똥은 똥구멍에서 나오잖아요. 똥구멍. 똥구멍은 어디 있어요? 똥은 똥구멍인데 똥구멍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자, 똥구멍은 얘의 머리가 얘의 똥구멍이고 얘의 머리가 얘의 똥구멍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똥구멍은 얘의 머리고 얘의 똥구멍은 얘의 머리야. 그러니까 건금은 같은데 요 건금이 내려와 가지고 요 건금 요 머리에 건금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운영이 될 뿐이지 머리와 똥구멍의 위치가 같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강하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강하는 입장에서는 이쪽이 위쪽이 머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똥구멍 입장이 되네. 똥구멍. 밑에는 똥구멍.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빨간색으로 상승하는 입장에서는 머리가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이쪽이 머리가 되고 여기가 똥구멍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디로 나오고 있는 거야? 얘는 상승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상승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똥구멍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똥구멍으로 나오는데 똥구멍에서 똥으로 나온다. 왜? 자, 여러분, 그러면 얘가 그러면 똥구멍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똥구멍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그렇죠? 개념 잡혀요? 그래서 이게 똥구멍으로 나오는구나, 사실은. 똥구멍으로 나오면은 얘 머리야. 얘 머리가 똥구멍이야. 그럼 똥구멍으로 나왔다. 그럼 똥구멍으로 나오면은 똥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똥이. 근데 왜 똥이에요? 똥이라는 건 걸음이잖아, 걸음물을 주기 위한 어떤 우리 몸에 있어서 찌꺼기잖아, 찌꺼기. 찌꺼기라는 거는 뭐야? 우리 몸에 영양분을 다 쓰고, 우리 몸을 운영하는데 다 쓰고 남은 나머지잖아, 얘가 나머지잖아. 얘가 원래 이가 없었어. 요게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씨앗이 활성화되어 가면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는 찌꺼기잖아. 새롭게 붙은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다시 빼내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똥을 싸는 거와 같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똥을 싸는 거와 같다. 그래서 똥 싼다.
똥을 싸긴 싸니까 똥구멍으로 똥으로 나온 건데 똥으로 나오는 건데 똥구멍으로 똥으로 나오는 건데 간식을 마른 똥 마른 간이다. 그러니까 간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건이잖아요. 건 이게 간자가 그걸 건자로 썼죠.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을 때 이 건개라 건개. 여기 건괴가 있죠. 건이잖아. 건곤할 때 건이잖아. 건곤할 때 건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를 알았죠? 아, 그러니까 얘가 다시 건으로 나오는구나. 건으로 들어왔다가 건이 나가는 거니까, 건으로 다시 나가는 거니까, 건으로 나가는 거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건시걸. 그래서 건시걸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시걸, 간시걸. 건이 나오는데, 건이, 똥구멍에 똥이 건이 돼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건종자로 나오는 것이다. 여기가 건종자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얘가 원래 우주의 일자 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곤 속에 건이 있었죠. 건으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똥구멍을 통해서 얘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법성으로 다시 돌아왔다네. 여기로 딱. 그러면은 이때에 이거는 무여열반이라 무여열반 상태니까 아까 심장 차크라에서 나오는 심장 차크라는 유여열반 심장 차크라는 유여열반의 법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도 결국 심장 차크라로 가긴 가겠지만은 우주 중심으로 회귀한 거는 회귀한 것도 역시 심장으로는 물론 회귀되겠지만 무여열반 법신이 있는데 이 무여열반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부와 삼신을 모조리 다 뛰어넘은 진정한 법신이다. 진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법보와 삼신의 세계를 만들어낸 근원적 위치에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이 사람만 생하기 위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우주 만물을 다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이 요거는 우주 만물의 자본으로 우주 만물을 생성을 시킨 거야. 요거는 이 개체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요거가 복사된 모사가 된 거야. 또 다시 요거로 나오는 거죠. 요거로 나오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모든 우주 만물 그러니까 법부와 삼신을 뛰어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됐잖아요. 모든 걸 뛰어넘은 초월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낳은 그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 없이 산에 나와 노니 그래서 산이라는 일 없다니까 한가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이제 경지에 올랐으면 이제는 뭐야? 법부와 삼신을 뛰어넘은 경지에 이르렀으면 이제 이 세상과는 무관한 사람이야. 이 세상과 무관해. 우리가 법부와 삼신의 세계와 이 모든 세계와 무관하니까 뭐야? 할 일이 없어. 이 세계에서는 할 일이 없어. 그렇죠? 이 경지에 들은 사람은 이 세계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가인이라고 한가인. 그러니까 한가한 사람이야. 할 일이 없으니까 한가한 거죠. 한가한 사람이야. 그래서 산에 나와 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모두 다 생성하는 그 근원적인 어떤 그런 세계는 근원의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와서 노니까 돈 100냥을 지팡이 끝에 걸었도다. 뭐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도 낙서와 연결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문장 일 없이 산에 나와 노니 여기부터 요거는 다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이제 똥막대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제는 이게 다 이게 법리 영리에 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